전 세계적으로 축구의 인기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더욱이 큰 국제대회가 있을 경우 성적에 따라 공항에서 환대를 받기도 하지만 살해 협박을 받아 선수들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정도인데요. 월드컵에서 자책골을 넣고 공항에서 온갖 비난을 받기도 하고 결국 총격 사건에 연루될 정도로 국제대회 축구의 결과에 자국민들은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우리 축구 대표팀도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꺾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음에도 계란 세례를 받기도 했었죠.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4강에서 한국에 패배한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을 향한 자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싸늘하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축구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나 이번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은 오랫동안 공들여 훈련하고 키운 팀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 2대1로 지고 말았으니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한 이유는 경기에서 져서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난의 이유는 왜 경기에서 졌냐가 아닌 왜 한국을 상대로 깡패 축구를 하면서 한국을 건드렸냐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은 이제 딱 한 걸음 남은 상황입니다. 비교적 쉬운 일정을 통해 올라온 일본과 결승전만을 남겨둔 상황이죠. 우리 선수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승리를 염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뛰어난 스쿼드로 많은 득점을 올리며 순항한 듯 보였지만 중국의 소림축구, 우즈벡의 폭력축구를 겪으며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죠. 지난 4강 한국을 상대하기 위해 우즈벡은 상상 이상의 폭력축구를 구사했습니다. 경기 내내 우리 선수들에게 손을 쓰고 살인 태클을 하면서 한마디로 더럽게 축구를 했죠. 전반 이른 시간 한국이 선취골을 가져오자 그 강도는 순식간에 세졌는데요. 격투기를 방불케 했습니다. 거친 태클은 기본이고 심판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주먹과 팔꿈치로 우리 선수들의 얼굴과 가슴 심지어는 등을 때리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그 속에서 우리 선수들은 휘말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기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2대1의 상황에서 후반전에 접어들자 우즈벡은 더욱 우리 선수들을 가격했습니다. 급기야 엄원상 선수가 우즈벡의 백태클의 고통을 호소하다 교체되었습니다. 경기 후반까지 우즈벡 선수들의 반칙과 심판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우리 선수들을 주먹으로 치는 등 깡패 축구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1로 한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경기를 치른 선수들과 지켜보던 국민들은 끝까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후 이긴 기쁨보다 폭력 축구의 우즈벡 팀에 대한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부상으로 중간에 교체당했던 엄원상 선수는 스태프에게 엎인 채로 실려나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까지 발생시킨 우즈벡 대표팀의 폭력 축구에 외교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거센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즈벡의 폭력 축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도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폭력 축구를 선보인 우즈벡 선수들이 귀국 조치를 당하고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1일 태국에서 열린 우즈벡과의 태국 킹스컵 1차전에서 한국이 1대0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날 우즈벡의 야롤리딘 선수가 강상우 선수에게 2단 옆차기를 날렸고 샴시티노프 선수는 심상민 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나 가격했습니다. 이 일로 우즈벡 축구의 악명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었습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강력하게 항의해 우즈벡 선수단에게 정식 사과를 받아냈으며 폭행을 저지른 샴시티노프 선수는 곧바로 귀국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폭력이 난무했던 이번 경기가 끝나고는 우즈벡 대표팀에서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벡 감독 티무르 카파제 감독이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들이 쓰러지면서 시간을 끌려고 했다. 심판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판정했다고 불만을 제기한 건데요. 역으로 자신들이 불리한 판정으로 졌다며 양심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우즈벡의 축구를 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알 수 있었기에 그들은 더욱 비판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국민들에게 가장 거센 비판을 받으며 선수단을 향한 여론이 싸늘해진 상태입니다. 대회 시작 전 뛰어난 스쿼드로 한국이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을 상대로 이길 것이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우즈벡 선수들은 폭력이 난무하는 격떨어지는 축구를 보여주었고 또 한 번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축구를 사랑하고 응원했던 우즈베키스탄 자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입지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혼란한 동유럽 정세 속에서 우즈벡은 주변의 압력에 휩쓸리지 않고 더욱 완전한 중립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우즈벡은 한국의 손을 잡고자 접촉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 수도에서 한국과 우즈벡, 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이 개최되어 양국의 국방 방산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방산 협력의 일환으로 현재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K9 자주포와 FA-50 수출을 위한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되었죠.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우즈벡의 폭력 축구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자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포츠가 외교적 문제로 불거져 발목을 잡혀 국가적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우즈벡 네티즌들은 보는 나도 화가 나던데 한국 사람들이 열받는 건 당연해. 한국 커뮤니티에 선수들의 폭력 장면이 편집된 영상들이 엄청 많던데 우즈벡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 공항에서 돌이라도 안 맞으면 다행이야. 우즈벡 선수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각성해야 해. 정당하게 이길 수 있잖아.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걸 아나? 선수들이 귀국할 때 비난하는 사람들로 마비가 될지도. 옛날 폭력 장면까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 정말 창피한 일이야. 자국의 선수들을 질책하면서 한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단순히 승리에 집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경기의 과정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즈벡, 중국 등 폭력이 난무하는 축구에서 벗어나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플레이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